과학자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3월 27일 오후 5시 27분입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에 있었던 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어제 있었던 인사청문회에 대해서 아주 독설을 퍼부었습니다. 이 독설이 핵심을 찌르고 있습니다. 점잖은 말이 지금 통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피우진 보훈처장은 드디어 이 정부 본심을 드러냈습니다. 반대한민국 북한 공산주의자 김원봉에 대한 독립유공자 서훈 수여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김원봉이 누구인지 잘 아실 것입니다. 뼛속까지 북한 공산주의자입니다. 어제 우리 당 의원께서 김일성에게도 서훈을 줄 거냐라는 질문이 모든 것을 함축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건국을 방해한 자에게도 훈장을 달아주겠다고 합니다. 결국 6.25 남침을 주도하고 우리 국토를 전쟁 폐허로 만든 자도 국가 영웅으로 지켜 세우고 가리겠다는 것입니다. 손혜원 부친의 서훈 기록은 공개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나라 자유민주주의의 정체성의 뿌리를 뽑아버리고 좌파 이념 독재의 뿌리를 다시 심겠다는 것입니다. 즉 정체성의 나무를 바꾸겠다는 거죠. 국가 영혼을 바꿔치기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말 그대로 셀프 적화입니다. 말을 또 하나 만들었습니다. 스스로 적화하겠다. 북한 공산당이 내려와가지고 공산화 통일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남한의 문재인 정권이 셀프 적화하겠다는 흉계다. 스스로 적화하겠다는 흉계다. 이 말이 유명하게 되겠습니다. 셀프 적화, 셀프 적화. 이 말씀을 드리면 젊은 분들이 과연 그럴 수 있을까 하지만 서서히 우리는 그렇게 젖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제 김연철 장관 후보자 청문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북한 통일전선부장 청문회를 방불케 했습니다. 김 후보가 대학에서 강연한 자료를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진석 중진 의원님께서 잘 지적했지만 도끼 만행 사건을 판문점 나무 자르기 사건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도끼 만행 사건을 판문점 나무 자르기라고 했다는 이 김연철이란 이가 통일부 장관이 되면은 그 사람이 추진하는 통일이 과연 헌법의 명령인 자유통일이냐, 아니면 연방제 통일이냐, 아니면 공산 통일이냐, 이거 좀 애매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6.25를 굳이 내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전이라고. 그것도 우리를 도와준 유엔에 가서 굳이 6.25를 내전이라고 표현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청와대에 있습니다. 북한 인권 탄압 사례를 들어보라는 질문에는 끝끝내 회피를 했습니다. 그래도 장관직은 탐이 났는지 이제 와서 천안함 폭침 박광재 씨 사건에 대해서는 입장을 바꿨습니다. 오직 청문회 하루만 버티고자 하는 심산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김연철 후보자가 장관을 맡겠다는 통일부는 이미 적화 코드에 맞춰서 탈북잔치를 억압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마디로 북한 인권 블랙리스트입니다. 탈북자들의 염원을 외면하고 오직 북한의 비위만 맞추는 통일부인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김연철 후보자 철회하시라.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시라. 그리고 탈북단체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서는 조사가 필요합니다. 말이 안 나옵니다. 어쨌든 말이 안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있었던 자유한국당은 완전히 이게 성토 분위기입니다. 성토 분위기입니다. 심재철 의원은 가장 자유한국당에서 뭡니까? 이 이념적 정체성이 확실한
심재철 의원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현철이 장관으로 된다면 앞으로 한국에 대한 미국의 불신은 더욱 커질 것이고 한미동맹의 균열은 더 심해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문재인 정권은 이런 친북 인사를 즉각 사퇴시켜야 합니다. 피우진 보훈처장이 공산주의자 김원봉에 대해서 유공자 지정이 가능하다니 참 기가 막힙니다. 김원봉은 일제 시절에는 독립운동을 했으나 해방 이후에 월북해서 북한에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이라는 최고위직을 지냈습니다. 북한 정권 수립에 절대적으로 기여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유공자를 준다면 독립운동을 했다는 김일성한테도 유공자로 지정하자는 말에 다름 아닙니다. 문 대통령은 친북주의자 김현철을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고 공산주의자 김원봉한테 훈장 달아드리고 싶고 술 한잔 바치고 싶다고 말했고 공산주의자 신영복의 글씨를 청와대에 걸어놓고 존경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공산주의자를 흠모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급속도로 물들어가고 있어 나라의 앞날이 지극히 우려스럽습니다. 항의를 했다고 독립운동하는 거 아닙니다. 공산주의자는 항의를 하더라도 그것은 소련 그리고 중공의 지령을 받아서 항의를 했고 독립운동을 한 건 아닙니다. 독립운동은 자유로운 나라, 자주가 되는 나라가 독립운동인데 이자들이 원하는 조국은 스탈린의 명령을 받는 전체주의 세습 독재하의 국가를 세우겠다는 것이 목표였으니까 이것은 독립운동으로 취급해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공산주의자는 항의를 했지만 독립운동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정진석 의원은 정무수석을 지낸 사람이니까 아주 보는 시각이 넓습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정치 현안 여러 가지 중에서 그야말로 우리가 총력을 기울여서 반드시 저지해야 될 것을 우선순위로 정한다면 저는 1순위가 공수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일했던 2010년, 2011년 그 무렵에도 공수처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정무수석실 안에는 경무관, 최한비서관이 함께 일했었는데 지금 이만희 의원이 저와 함께 일을 했었습니다. 금경 수사권 조정 논의도 그때 함께 진행됐었습니다. 제가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 많은 분들을 만나서 그 당시 의견을 들었습니다. 특히 검찰 출신 원로들은 한결같이 한 목소리로 공수처 신설에 반대했는데 그분들 이야기는 이랬습니다. 지금도 검찰 권력이 비대하다.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를 신설하면 검찰보다 더 센 고등검찰청이 하나 더 생기는 것이다. 장 차관 잡아넣는 검사가 스포트라이트 받게 되는 것 아닌가. 공수처는 좋은 아이디어가 결코 아니다. 선진국 어느 나라에도 공수처라는 건 없다. 잘못해서 권력이 공수처를 손에 쥐게 되면 나치의 게슈타포와 같이 될 수 있다. 저는 당시 공수처 신설에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달콤한 권력의 유혹에 빠져 있습니다. 공수처는 독약입니다. 지금의 대통령 권력, 검찰 권력은 오히려 견제받고 축소되어야 합니다. 권력은 분권, 분산되어야 한다는 게 시대 정신이 아닙니까? 제왕적 대통령도 모자라서 그 밑에 제왕적 검찰이 말이나 됩니까? 공포정치 하겠다는 것입니까? 공수처 논의는 그 방향이 틀렸습니다. 저는 대통령께 묻고 싶습니다. 대통령과 주변 사람들이 비리를 파헤쳐야 할 특별감찰관을 왜 임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다혜 씨의 동남아 행위 왜 국가기밀입니까? 공수처 신설하게 되면은 이런 궁금증이 다 풀리는 겁니까? 공허한 이야기 그만하시고 빨리 특별감찰관만 임명하십시오. 이 정부에 대해 제기된 의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이 문제를 상설특검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조경태 최고위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한번 퀴즈를 내보겠습니다. 맞춰보십시오. 이분이 누구인가?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북한 공산당 중앙위원회 중앙위원, 북한 국가검열사 제1기 북한 최고인민회의 대변 누구입니까? 한 가지 더 추가하면 북한 정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김원봉입니다. 피하 구분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은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거취를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혹은 셀프 적화입니다. 셀프 적화. 이런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이런 보훈처장을 보고 있으면은 셀프 적화, 대한민국의 영혼을 바꿔치게 하는 자유민주주의의 나무를 뽑아버리고 다른 민주주의, 자유를 뺀 민주주의는 무슨 민주주의입니까? 그게 꼽겠다는 그런 음모다. 이런 나경원 의원의 원내대표 발언이 좀 피맺힌 호소같이 느껴집니다. 감사합니다.